스마트폰 화면 속 파란색으로 곤두박질 치는 차트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는 투자자의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출근길 지하철에서 혹은 점심시간 사무실 한 구석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매도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소위 말하는 AI 버블이 터지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시장은 팔란티어의 높은 변동성의 공포를 느끼고 있고 연일 쏟아지는 비관적인 뉴스들은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공포에 질려있는 바로 이 순간, 지구 반대편의 안보 최전선에서는 시장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아주 긴박하고도 의미 있는 계약들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17일 호주 국방부는 팔란티어와 76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갱신이 아니라 호주 국방부의 정보통신기술 시스템 플랫폼 자체를 팔란티어의 기술로 구축하겠다는 제한 입찰 방식의 계약입니다. 주가는 떨어지는데 국방부는 오히려 지갑을 열고 있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호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 국방정보국인 DISA 역시 팔란티어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최상위 보안 등급 승인을 내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승인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끊길 수도 있는 야전의 전술 차량이나 엣지 디바이스까지 포괄한다는 점입니다. 전문 용어로 하드웨어 불가지론 적접근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적 성취는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제약을 뛰어넘어 전쟁터의 가장 끝단까지 침투할 수 있음을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시장의 투자자들은 당장의 주가 등락폭을 보며 버블을 논하고 있지, 만정작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미국과 호주 정부는 팔란티어 없이는 현대전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울은 혹시 대중의 공포로 인해 일시적으로 왜곡된 상은 아닐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고민하는 이 시점에 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가진 국방당국들은 오히려 팔란티어와의 장기적인 동행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둘째, 최근 미 국방정보국이 승인한 기술적 확장이 팔란티어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인프라 기업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의 주가 하락이 위험한 버블 붕괴의 신호인지 아니면 대중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기술적 도약의 과정인지 팩트에 기반하여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불안한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팔란티어의 진짜 펀더멘털이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빈 라덴을 잡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코카콜라의 물류 비용을 줄이고 있을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팔란티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여전히 CIA의 자금으로 시작된 비밀스러운 감시 회사 혹은 스파이 기업일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의 시점에서 팔란티어를 단순히 정보기관의 하청업체로 정의하는 것은 마치 삼성전자를 여전히 설탕을 만들던 제당 회사로 부르는 것과 같은 거대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기업이 고담이라는 방산 소프트웨어에서 시작해 파운드리, 그리고 AIP로 이어지며 어떻게 비즈니스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변화를 증명하는 가장 최근의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2월 17일, 팔란티어는 호주 국방부와 약 760만 달러, 하나로 약 100억 원 규모의 ICT 시스템 플랫폼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넘어 팔란티어의 기술이 미국의 울타리를 넘어 글로벌 국가들의 핵심 인프라, 즉 운영체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이번 계약과 더불어 2월 초 미국 국방정보국인 DISA가 승인한 내용을 뜯어보면 팔란티어의 진화 방향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드웨어 불가지론적 접근이라는 다소 어려운 용어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이제 거대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전장을 누비는 험비 차량의 뒷좌석에 있는 노트북이나 소형 드론 같은 열악한 환경의 하드웨어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가져와서 분석해야 했다면 이제는 데이터가 발생하는 현장 그 자체에서 즉각적인 분석과 의사결정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란티어가 말하는 엣지 컴퓨팅의 확장이며 그들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공급사를 넘어 하드웨어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전천후 AI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 전장 혹은 기업의 서버가 아무리 좋아도가 안에서 모든 부품을 통제하고 앱을 구동시키는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 OS가 없다면 그것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팔란티어는 바로 이 운영체제 역할을 자처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도로의 교통 양사고, 유무날씨 정보, 그리고 도착 예정 시간이라는 수많은 파편화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통합합니다. 그리고 운전자에게 지금 이 길로 가라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려줍니다. 운전자가 직접 지도를 펴고 교통량을 계산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팔란티어의 역할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가진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데이터를 통합하여 경영진이나 지휘관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두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전쟁터에서 혹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수만 개의 데이터가 쏟아지는데 이를 사람이 일일이 엑셀로 정리하고 있다면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팔란티어는 데이터를 주고 흔드는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스파이 기업이라는 오해를 넘어설 수 있는 독보적인 해자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팔란티어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아카시 자이는 최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래의 전쟁은 쾌적한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진흙탕 속에서 결정된다고 말입니다. 이 문장에는 팔란티어가 현재 시장에서 받고 있는 고평가, 논란과 그들이 구축한 경제적 해자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하면 거대한 서버실과 끊김없는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떠올립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지만 팔란티어가 바라보는 곳은 인터넷이 끊기고 전력이 불안정한 전장의 최전선 즉 에지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단순한 비전이 아님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2026년 2월에 발생했습니다. 바로 미 국방정보국 DISA, 이 팔란티어의 연방 클라우드 서비스 포워드 PFCS를 승인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는 보안 등급인 임팩트 레벨 6, IL6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넘어 엣지 디바이스까지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최고 등급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더 이상 안전한 본부 건물이 아니라 적진을 달리는 험비 차량의 뒷좌석이나 병사의 배낭 속에 있는 소형 장비에서도 완벽하게 구동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일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를 보거나 시리에게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와이파이가 빵빵한 집에서는 모든 것이 매끄럽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깊은 산속 터널에 들어가 인터넷 신호가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비싼 최신형 스마트폰이라도 그 순간만큼은 먹통이 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존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중앙 서버와 연결이 끊기면 지능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의 재밍으로 통신이 두절된 긴박한 전시 상황에서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다며 작동을 멈추는 인공지능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팔란티어의 기술적 해자는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드웨어 불가지론, 하드웨어 아그노스틱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앙 서버 연결 없이도 현장에 있는 장비 자체의 컴퓨팅 파워만으로 인공지능을 구동시킵니다. 이것은 마치 5성급 호텔 주방에서만 요리할 수 있는 셰프와 야전 텐트의 열악한 버너 하나로도 최고급 요리를 만들어내는 셰프의 차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능력은 즉각적인 수주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호주 국방부가 팔란티어와 76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배경도 이와 같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하드웨어 환경에서도 심지어 통신이 단절된 극한의 상황에서도 생존성과 복원력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구매한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종종 팔란티어를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주가 수익 비율을 비교하며 버블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시장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악한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레드오션일지 모르나보안 등급 6레벨을 충족하면서 오프라인 환경에서 작동하는 엣지 인공지능 시장은 팔란티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무주공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란티어가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넘어 하드웨어의 제약을 뛰어넘는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료로 최첨단 기술을 며칠 동안 마음껏 써보게 하는 부트캠프 전략. 과연 이것은 팔란티어의 근거 있는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성장을 증명해야 하는 절박함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팔란티어의 미국 상업부문 매출 성장률이라는 핵심 지표를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 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매출은 전년 대비 40% 이상에서 50%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팔란티어가 더 이상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만 수행하는 첩보 기업이 아니라 민간 시장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AIP 부트캠프라는 독특한 영업 방식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대형마트의 시식, 코너나 고가, 가전제품의 홈체험 서비스와 유사합니다. 보통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고객사는 긴 제안서를 검토하고 수개월간 회의를 거칩니다. 하지만 팔란티어는 고객사의 데이터를 가져와 단 1일에서 5일 만에 실제로 작동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보여줍니다. 맛을 보면 살 수밖에 없는 시식 코너처럼 내 회사의 난제가 며칠 만에 해결되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한 경영진은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일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말일이 되면 수많은 대기업 재무팀이나 영업팀 직원들은 각 부서에서 날아온 수십 개의 엑셀 파일을 취합하느라 야근을 반복합니다. 브이룩업 함수가 깨지거나 데이터 형식이 맞지 않아 밤새 숫자를 맞추는 일명 엑셀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팔란티어의 AIP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수작업을 자동화된 운영체제로 대체해버립니다. 엑셀을 대체하겠다는 그들의 야망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실질적인 도구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호주 국방부 계약이나 미국 국방정보국의 승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가리지 않는다는 강력한 강점이 있습니다. 사막의 작전 차량이 든 기업에 오래된 전산센터 등 환경을 가리지 않고 즉시 설치되어 작동한다는 점이 민간 기업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업의 CEO라면 수개월 동안 PPT로만 설명하는 컨설팅 업체와 단 3일 만에 우리 회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토타입을 가져온 업체 중 누구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지금의 주가는 10년 뒤를 미리 당겨 쓴 거품일까요? 아니면 제2의 테슬라가 되기 위한 초입일까요? 많은 투자자가 팔란티어의 높은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을 보고 고개를 젓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분명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업의 가치를 단순히 현재의 순이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을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지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와 그에 따른 전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재무적 체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 팔란티어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과도한 주식 보상 비용, 즉 SBC였습니다. 직들에게 월급 대신 주식을 주다 보니 주주 가치가 희석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를 보면 매출 성장과 이익률의 합이 40%를 넘어야 한다는 룰 오브 40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흑자 전환을 넘어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의 질 자체가 잉여 현금 흐름 기준으로 매우 건전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재무적 매력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매분기 매출 성장률이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둘째, 하드웨어 불가지론적 확장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시장이 주목하는 가장 강력한 해자입니다. 2026년 2월 호주 국방부와의 계약 체결과 미국 국방정보국 DISA의 승인권을 분석해보면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보통 소프트웨어는 특정 서버나 환경에서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부터 덜컹거리는 작전 차량의 뒷좌석까지 하드웨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구동됩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최고 사양의 슈퍼컴퓨터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쟁터의 낡은 무전기나 통신이 끊길 위기에 처한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운영체제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 프레미스, 즉 자체, 구축 서버까지 팔란티어의 시스템을 승인한 것은 이 기업이 단순한 분석 도구를 넘어 국가 안보의 혈관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 확장성이 주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민간 영역에서도 정부 계약만큼의 파급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셋째, 팔란티어의 기술이 사치제가 아닌
필수제라는 점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기업들은 넷플릭스 구독은 끊어도 공장을 돌리는 전기는 끊지 못합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공급망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팔란티어의 시스템은 기업과 정부의 생존을 위한 필수제 성격을 띠게 됩니다. 아카시자인 최고기술 책임자가 언급했듯 미래의 전쟁과 비즈니스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거나 기업들이 AI 도입을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는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이 시장의 승자 조건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AI 모델의 성능이 좋은 기업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데이터가 끊기지 않게 연결하고 그 안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드는 인프라를 장악하는 기업이 승자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주가 변동성은 이러한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를 해석하는 맥락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팔란티어가 보여주는 숫자들은 단순한 거품이라기보다는 위기 상황에서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이 되었을 때 시장이 부여하는 프리미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프리미엄이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전제 조건들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냉철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AI 거품이 꺼지고 옥석가리기가 시작될 때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기업은 어디일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최근 팔란티어의 주가 변동성을 보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AI 테마 전반에 대한 버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앞의 주가 등락이 아닌 기업이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는 현금 흐름과 기술적 해자의 깊이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근 체결된 호주 국방부와의 계약은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그널을 줍니다. 2026년 2월까지 이어지는 이 계약은 팔란티어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핵심 파트너로서 확고한 지위를 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미국 국방정보국 DISA로부터 받은 승인 내용입니다. 팔란티어의 시스템이 데이터 센터부터 전장의 헌비 차량 뒷좌석까지 하드웨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구동될 수 있다는 하드웨어 불가주론적 역량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떤 브랜드의 컴퓨터를 쓰든 윈도우 운영체제가 돌아가는 것처럼 팔란티어가 국방과 산업 현장의 표준 운영체제, 즉 OS로 자리 잡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결국 AI 시장의 이 막은 누가 칩을 만드느냐에서 누가 AI를 현장에 적용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느냐로 넘어갈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곡괭이를 파는 기업이라면 팔란티어는 그 곡괭이로 금을 캐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업입니다. 2026년이라는 시점은 팔란티어의 이러한 플랫폼 전략이 국방을 넘어 민간 기업으로 그리고 하드웨어의 제약을 넘어 모든 엣지 디바이스로 확장되어 꽃을 피우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기적인 주가 조정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이 기업이 그리는 거대한 생태계 확장 과정을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팔란티어는 여전히 정부 계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B2B 사업의 특성상 일반 소비재 기업처럼 폭발적인 속도로 매출이 매 분기 급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AI 섹터 전반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조정받는 국면에서는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주가가 동반 하락할 위험도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정부 예산 집행의 지연이나 정치적 이슈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므로 포트폴리오 내에서 적절한 비중 조절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플랫폼 기업은 하드웨어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위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2026년 AI가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어 세상을 바꾸고 있을 산업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통찰을 공유해 주세요.